네, 12월 14일입니다. 벌써 이번 달도 반이 갔네요. 자, 어제 과제 다들 하셨나요? 아직 못하신 분도 많으시죠? 뭐야, 왜 이렇게 침울해? 자, 문제 자체에서 각자 사이트를 선정하세요라고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준비해왔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각자 신문사 사이트를 이제 선정을 하셨을 텐데요. 저는 여기를 지정을 했어요. 자, 여기 메인 페이지는 좀 기사가 너무 신문사별로 짧게 있어서 카테고리별로 또 이러네. 카테고리별로 이제 기사를 선정하려고 했어요. 카테고리를 뭐 다 분류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몇 개만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일단 주소를 뽑아서 이제 카테고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패턴이 있을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나머지 주소는 그대로 똑같이 가고 여기 SID1이라는 숫자값만 바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문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SID1에 있는 숫자값만 바뀐다는 게 딱 봐도 너무 눈에 잘 띄어서 요 값을 이제 카테고리별로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자, 과제 안에서는 이 목록에서 기사들을 이제 가져온 다음에 목록에서 이제 기사 리스트들을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페이지 번호를 대충 한 10페이지 정도 가라 그런 거죠. 근데 지금 하려는 거는 카테고리별로 목록을 가져오고 그 목록 안에서 상세 주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반복을 한 번만 돌렸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중 반복을 돌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패키지 참조는 했고요. 준비해온 예제는 그냥 수집하는 것까지만 해왔고요. 그 CSV 파일로 저장하는 거는 구현을 안 했어요. 뭐 별로 어려운 코드가 아니라서. 자, 필요한 변수 정의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네이버 뉴스 ps news.naver.com이었죠? 에서 카테고리별로 기사 목록 페이지의 URL을 확인하여 패턴을 찾은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분류 기사 목록 URL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주소를 확인해 보면 SID1이라는 변수에 딸려 있는 이 숫자 값이 바뀐다는 걸 확인해서 SID1 으로 전달되는 숫자 값에 의해 카테고리가 분류됨을 확인한 거죠. 자, 그래서 몇몇 카테고리별로 숫자 값을 조사를 했어요. 수의 카테고리별 SID 값을 이제 정의를 했어요. 딕셔너리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집하고자 하는 페이지 범위는 1부터 10페이지까지만 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뉴스의 기사 목록 주소 패턴을 정의합니다. 전에는 파라미터가 좀 더 복잡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드, MID, SID 뒤에 요거는 필요가 없네요. 자, 이렇게 일단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카테고리별로 1페이지, 2페이지로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를 또 옮겨봤더니 자, 첫 번째는 카테고리별 URL 패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페이지별 URL 패턴도 확인을 해야죠. 자, 페이지별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주소가 이래요. 일단은 SID1이라는 값이 고정이 되고 뒤에 샵 and date 뭐 이상한 값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몇 페이지를 더 왔다 갔다 해봤는데 오늘따라 더 심하네. 깜빡이는 게. 자, 페이지별로 URL 패턴을 확인을 했더니 맨 뒤에 페이지 변수만 이렇게 바뀌면은 되더라고요. SID, 카테고리를 의미하는 SID1 값이 고정된 상태에서 페이지 값만 바뀌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카테고리를 의미하는 SID1 값이 고정된 상태에서 페이지 변수의 값이 1 단위로 증가함을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URL 패턴을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카테고리스라고 변수를 잡았는데 SID라고 합시다. SID1. 그리고 페이지는 1부터 10페이지까지 갈 거고요. 그래서 이 단위를, 이 패턴을 여기도 SID1이라고 해야겠네. 요 SID1으로 반복을 걸고 그 안에서 페이지스 단위로 반복을 또 걸면은 이제 카테고리별로 URL이 만들어지겠죠.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이제 이렇게 페이지 번호라는 단위로 그 페이지가 넘어갈 거예요. 근데 어저께 성진님이 선정한 게 하필이면 이런 패턴이 아니었죠. 하필 골라도 운이 없었지. 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차피 이건 DB에서 결국은 셀렉트 해오는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렉트를 해오는 거예요. 근데 1페이지를 얻어가면은 일단 요 게시글에서
0번째부터 한 20개. 그럼 0부터 19까지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2페이지라고 하면은 20번째부터 20개. 3페이지라고 하면은 40번째부터 20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페이지라고 하면은 이거를 중간에 어떤 처리를 거쳐서 SQL의 로우넘에 세팅할 수 있는 변수로 바꿔야 돼요. 얘를 P라고 하면 몇 개씩 가져올지는 고정이 돼 있어요. 대부분. 한 페이지당 20개씩 가져오겠다라고 고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1페이지일 때 요 값을 계산해야 되고 2페이지일 때 이 값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 얘를 이제 오프셋이라고 한다면 그 x라고 합시다. x라고 한다면 x는 페이지 빼기 1 곱하기 얘를 리스트 카운트라고 할게요. 곱하기 20이에요. 이 공식을 거쳐서 x값을 만들어내야 돼요. 뭐 이런 게 프로그래밍이지. 근데 가끔 이거 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번호를 파라미터로 URL에 페이지 번호를 안 넣고 그냥 이 값을 다이렉트로 넣는 애들이 있어요. 0번째부터 20개, 20번째부터 20개, 40번째부터 20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대로 파라미터를 딱딱 끊어서 하면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다가 갑자기 한 4페이지 정도 누르면 이 값이 규칙성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사이에 새로 기사가 들어온 경우예요. 못 맞춰 이거. 나는 페이지를 계속 넘어가고 있지만 그 순간에 누군가 계속 기사를 올리고 있을 거 아니야. 더군다나 요즘 그게 신문사 사이트가 되게 심한 게 기사 자동 생성 봇이 있어요. AI들이 그냥 기사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키워드 갖다가. 그러니까 그냥 성님 어제 그건 진짜 포기하고 그냥 균등하게 끊었어야 돼. 고민한다고 나오는 답이 아니야 그거. 자, 해서 이제 이렇게 URL 패턴을 준비를 했고요. 여기 SID 값하고 페이지 값 가져갈 거예요. 위에 임포트부터 실행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션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기사 목록을 가져오기 위해서 get article list라고 하는 함수를 잡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기사 목록을 가져와서 제목하고 URL을 뽑을 거예요. 자, 그럼 카테고리 값도 변수로 받았는데 지금 저는 카테고리별로도 더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거를 카테고리 그 다음에 기사 제목 URL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왜냐면은 나중에 이거 전반적으로 이제 큰 그림인데 나중에 이 기사 제목을 넣었을 때 기사 카테고리를 자동 분류하는 그 딥러닝을 만들어요. 그때 되면은 지금은 10페이지 정도 했지만 기사 한 5천, 최소 5,000건에서 10,000건을 수집해서 학습을 시켜야 돼. 그때 대비해 놓은 코드예요. 자, 기사를 가져와서 처음에 이제 출력을 한번 해봤더니 자, 함수를 일단 만들었고 이 함수를 일단 테스트를 해봐야죠. 테스트를 안 하고 그냥 짰냐 어제. 카테고리에서는 뭐 사회라고 이렇게 주고 사회에 대한 주소를 확인을 해서 얘를 실행을 해봤어요.
그럼 사회에 대한 기사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제 중간 단계를 확인을 할 때, 당연히 처음에는 인코딩을 UTF-8로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더니 한글 깨지더라고. 신문사 사이트들이 이런 데가 많아요. 좀 오래된 신문사 사이트들. 왜냐면 UTF-8이 보편화되기 전에 구축된 사이트들이기 때문에 EUC KR을 유지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얘는 EUC의 KR인가 보다 했죠. 그래서 실행했더니 안 깨져. 오케이, 이건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의미하는 선택자를 이제 찾은 거죠. 여기를 주석으로 맞고, 자, 일단은 여기 SH 텍스트래요. 여기 봤더니 SH 아이템하고 한 칸 띄고 언더바 클러스터 컨텐트라고 돼 있죠. CSS 선택자가 상황에 따라서 클래스는 두 개가 먹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띄어쓰기로 구별되어 있으면 두 개가 먹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SH 아이템 안에 SH 텍스트라고 해도 되고 언더바 클러스터 컨텐츠 안에 SH 텍스트라고 해도 되고 아무거나 접근해도 돼요. 일단은 SH 텍스트가 더는 없을 것 같아서 요거 SH 텍스트를 하고요. 자, 일단 SH 텍스트라고 선택자 하나 놓고 여기 밑에도 조금 더 봤어요. 근데 얘는 클래스가 달라. 클러스터 텍스트래. 클러스터 텍스트 안에 A를 봤더니 클러스터 텍스트 헤드라인이래요. 클래스가 A 태그에 있는 클래스가 얘는 아까 요 위쪽은 얘는 SH 텍스트 헤드라인인데 그쵸? SH 텍스트 안에 있는 SH 텍스트 헤드라인인데 얘는 클러스터 텍스트 헤드라인인 거야. 클러스터 텍스트 안에 클러스터 텍스트 헤드라인. 그러니까 패턴이 지금 여러 개인 거죠. 이제 아씨 망했다. 이거 형태별로 다 봐야 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H 텍스트 안에 SH 텍스트 헤드라인 하나 .sh 텍스트 안에 .sh 텍스트 헤드라인 하나 헤드라인 더보기를 눌러봤어요. 얘는 뭐 똑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 클러스터 텍스트 안에 클러스터 텍스트 헤드라인 두 개 광고는 제끼고 얘도 또 달라. 아 진짜 망해. 진짜 잘못 골랐다 싶더라고요. 자 일단 여기 A 태그에 클래스가 있긴 한데 뭐가 되게 복잡해. 이거는 왠지 좀 쓰면 좀 안 될 것 같아. 사실 저도 이런 패턴은 처음 봤었어요. 그랬더니 태그 DT 어라 없네 또 올라가 DL 어라 없네 LI 없네 어라 타입 6의 헤드라인이래요.
자, 타입 6 헤드라인 안에 li 안에 dl 안에 dd, dt 뭐 이렇게 가도 될 텐데 li 안에 dl, li dl 안에 dt가 필요하면 또 두 개야, 그쵸? 마지막은 dd고요. 자선 선택자로 가면은 dt까지 한 번에 가도 되긴 하는데 포토가 없어야 돼. 그래서 한 칸 띄고 dt까지 한 번에 가는데 콜론 not 점 포토. 자, 이 패턴으로 여기는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버릴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하는 김에 다 하자. 그래서 여기 옆에 패턴을 또 봤더니 리스트 TIT래요. 리스트 텍스트 이너 안에 리스트 TIT래. 클래스로 접근해야 될 때는 똑같은 게 여기저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전장치로 하나 정도는 올라가세요. 그래서 리스트 텍스트 이너 안에 리스트 TIT래요. 여기까지 하고 또 있네 여기. 자, 분야별 주요 뉴스 여기 봤더니 여기는 리스트 txt 안에 a, 리스트 txt 안에 a죠. 그래서 점 리스트 txt 안에 a. 자, 이렇게 5가지 패턴들을 처리할 거예요. 반복문 돌면서 할까? 자, CSS 선택자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할 때는 쉼표로 구별하면 된다 그랬죠. 쉼표, 쉼표, 쉼표. 얘네가 아무리 패턴이 다양해도 결국은 다 A 태그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요 선택자가 사실 이거 그 지난 기수 때도 냈던 과제인데 요 선택자가 제가 지난 기수 때 만들어 놨던 선택자예요. 근데 이걸로 한번 돌려봤더니 목록이 아까 몇 개 안 나왔어요. 아까 이거 코드 자르기 전에 했더니 몇 개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서 지금 선택자를 다시 본 거예요. 이렇게. 불과 몇 달 사이에 선택자가 바뀌었다는 건 얘네가 사이트 디자인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크롤러는 보시다시피 사이트 디자인이 바뀌면 이 선택자가 바뀌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코드가 완전 쓰레기가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짤 필요가 없어. 왜냐면 영속성이 없는 코드야. 어차피 일회용 코드예요. 자, 이걸로 이제 소점 셀렉트라고 해서 가져와 봤어요. 자, 이걸 일단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헤드 라인스라고 해서 출력하는 걸로 만들어 놓고 잘 가져오나 봅시다. 자, 한 페이지에서 긁어오는 게 뭔가 겁나 많네요. 너무 많은데? 아싸, 많다. 자, 근데 이 A에서 제목하고 href만 긁어오면 돼요. 카테고리랑 같이 해서. 그래서 urls라고 한 다음에 헤드라인스, 카테고리, 타이틀 반복 돌면서 그리고 url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수집할 게 아니고 막 가끔 이제 주소가 없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럴 리는 없지만 주소가 없으면은 그냥 제낄 거예요. if href in
h.attr스에 url이 있을 때만 넣어라. 그럼 url 값이 없는 경우는 제끼겠죠? 그리고 어제 이야기했는데 반복에 의해서 그 계속 호출되는 기능 같은 경우는 컴퓨터 성능을 위해서라면은 여기 슬립을 조금 걸어주는 게 좋다 그랬어요. 0.1초 걸었는데 뭐 0.05초 정도 걸어줘도 돼요. 0.05초 정도 걸어줘도 돼요. 조금이라도 슬립을 걸어줘야 돼. 안 그러면 얘를 사용하는 반복문이 종료될 때까지 컴퓨터가 다른 일을 못해요.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쭉 해보면 이게 프린트문은 이제 주석으로 막아야죠. 자, 이렇게 분류가 쭉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제목, 기사 제목이요. 지금은 그냥 고지고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이따 텍스트로 만약에 저장한다 그러면 전처리 되게 귀찮아요. 왜냐면은 파일 이름에는 쌍따옴표, 요거는 왜 파워포인트 같은 데서 쌍따옴표 치면 특수문자로 바뀌는 거 아세요 혹시? 둥근 쌍따옴표라고 하는데 우리는 쌍따옴표 그냥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근데 파워포인터 같은 데 쌍따옴표는 모양이 좀 달라요. 나 한자 키 없는데? 여기서 복사하면 되겠구나. 자, 이게 우리 키보드에서 입력한 쌍따옴표고요. 모양 다르죠? 이거는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글자가 아니고요. 특수문자예요. 일반 쌍따옴표는 여는 거랑 닫는 게 모양이 똑같죠? 근데 이 둥근 쌍따옴표는 여는 거랑 닫는 게 모양이 달라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모양이 달라. 제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파워포인터에서 쌍따옴표 쳐보면 바로 나와요. 얘는 또 왜 안 바뀌어? 둥근 쌍따옴표라는 게 여튼 있어요. 모양이 달라요. 얘는 여는 따옴표랑 닫는 따옴표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사에 이렇게 둥근 따옴표를 쓰는 애들은 이거 빼줘야 돼요. 파일 이름에 못 들어가요. 물론 그냥 쌍따옴표, 콧따옴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둥근 쌍따옴표뿐만 아니라 둥근 콧따옴표 쓰는 애들도 있어, 기사 제목에. 그 다음에 기사 제목에 슬래시 있으면 파일 이름으로 못 써요. 왜냐면 이거 폴더 경로를 인식하니까 얘가 최고네. 둥근 따옴표, 둥근 콧따옴표 골고루 다 썼네요. 여기 보이세요? 이거 따옴표 모양이 여는 거랑 닫는 거 달라요, 지금. 다른 글자야, 이게. 우리는 따옴표 그냥 여는 거 닫는 거 그냥 글자 하나로 다 하잖아요. 이거는 두 개가 다른 글자야. 운영체제 종류에 따라서 파일 이름에 퍼센트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윈도우는 아마 안 될걸? 되나, 윈도우가? 퍼센트가? 맥은 되던데. 그래서 퍼센트도 없애야 되고, 별별 특수 문자가 다 있어. 파일 이름에 이런 괄호 쓰는 애들도 있고, 뭐 아무튼, 기사 제목에 물음표, 느낌표 쓰는 애들. 물음표, 느낌표도 파일 이름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리플레이스로 다 걷어줘야 돼. 사실 그거 하기 귀찮아서 파일 저장하는 거 안 해왔어요. 자, 어쨌건 하나 돌아가는 거 확인을 했네요. 함수 정의했고, 함수 테스트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반복문 돌면서 기사를 추출해 보죠. 자, SID1 이게 카테고리고요. 카테고리별로 10페이지 하기로 했잖아요. 맥스 페이지스. 이제 카테고리별로 최대 페이지 수. 카운트라고 해야 되나? 아, 이것도 렌이라고 해야겠구나. 카테고리 수 곱하기 페이지 수가 전체 가져와야 할 페이지 수. 수량이라고 표현합시다. 이거를 이제 프로그레스 바 만드는데 세팅을 해주고요. 카테고리의 키에 대해서 반복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의 키에 따라서 실제 카테고리 값을 URL을 잡아주고 SID 그 다음에 페이지 변수에는 페이지스 안에 있는 거 반복 돌면서 잡아서 URL을 일단 걸어줍니다. 자, 그러면 카테고리별로 SID 값이 바뀌면서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가네. 아까 위에 10까지 했구나. 11까지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별로 페이지 수를 쭉 가져오는 거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요 안에서 이마만큼의 그 리스트를 리턴을 해줄 거니까 빈 리스트를 하나 준비한 다음에 데이터 수집된 결과를 요 리스트에 차곡차곡 쌓아요. 이렇게 해서 수집된 URL 수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수집된 결과도 출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쪼르륵 페이지별로 가져오겠죠? 자, 그럼 전체 7022건의 기사 목록을 가져온답니다. 어마무시하네. 자, 일단은 수집할 대상 가져오는 것까지는 했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기사 본문 가져오는 걸로 넘어갈게요. 자, 기사 본문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URL을 파라미터로 던졌을 때 이제 기사 본문을 추출하는 함수를 만들려고 해요. 조금 복잡한 기사가 필요한데.
자, 그래서 일단은 본문이 들어있는 부분을 이렇게 찍어 보자고요. 자, 딱 찍었더니 고맙게도 아이디가 있네. 아이디가 있으면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디를 가지고 샵딕 에이디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요소가 아니니까 0번째 바로 취하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가져온 내용을 출력하게끔 하나 만들어 놓고 뉴스 기사 적어 놓은 다음에 출력을 해봤어요. 함수 실행하고, 맞다. 내가 아까 재실행했구나. 비주얼 스튜디오. 자, 위에서부터 실행 좀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이따가 텍스트를 취하면 이 정도만 들어오는데, 사실 요거를 바로 문자열로 바꿔버리면 요게 고지고대로 이렇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보면은 좀 이상한 태그들이 이렇게 좀 들어있죠. 이게 뭐냐면은 기사 안에 지금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미지 같은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덜어내야 돼요. 어제 종료할 때 이제 요거 덜어내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본문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를 합니다. 구문 패턴이요. 호 변수 하나 정의하고 이 컨텐츠에서 find all 싹 다 찾아요. 앞에 거는 태그 이름이고 뒤에 거는 그 태그에 붙어있는 속성이에요.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테이블, 그리고 클래스 속성이 nbd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테이블이라고 적어놓고 클래스 속성은 nbd 테이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를 찾아서 타겟을 모두 날려줘야 돼요. 얘네를 발췌해라 라고 해서 extract라는 함수를 추출해요. 자, 지금 이게 비포예요. 여기 이런 코드들이 들어있죠. 함수 실행하고 여기 다시 테스트 해보면 빠져있죠. 그쵸? 불필요한 태그가 빠지죠. 근데 이게 네이버 뉴스라는 게 여러 개 신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NBD 테이블 말고도 이거는 2대1에서 쓰는 거고 다른 신문사를 보면 또 이상한 태그가 또 껴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신문사별로 겁나 열심히 찾았어요. 그랬더니 제거해야 될 패턴들이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엔드포토 org, 미디어 엔드 서머리, 그 다음에 divt 근데 클래스의 하이라이트 블록이라는 애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의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걸려있는 게 있는 것도 있고요. 크게 요 정도 있더라고요.
자, 이 정도 태그를 이제 덜어내라 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BR 태그 같은 경우는 HTML에서 BR이라고 하는 건요, 줄바꿈 문자예요. 마크다운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 BR 태그도 전부 줄바꿈 문자로 그 마크다운 변환기가 해주지만, 만약에 이걸 그냥 텍스트만 추출할 거다라고 하면은 BR 태그를 전부 싹 다 찾아서 replace with 역슬래시 줄바꿈 문자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줄바꿈 문자가 싹 떨어지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텍스트만 나와요. 마크다운으로 굳이 안 바꿔도 될 정도로. 그래서 이 컨텐츠의 텍스트의 스트립이라고 하면은 깔끔하게 텍스트만 빠져요. 마크다운으로 굳이 안 바꿔도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조정할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를 테스트를 했고요. 마크다운으로 바꿀 거면은 굳이 HTML들을 다 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HTML 그대로 살리겠다고 지금 마크다운을 쓴 거니까. 요건 이제 텍스트로 바꾸는 경우고, 그 다음에 마크다운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프린트 함수 이름이 뭐였지? mf 마크다운 파일 여기에다가 str에 컨텐츠를 바꾸고 바꾼 거를 최종 결과를 스트립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이상한 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HTML에서 이 테이블이라는 태그가 표를 만드는 태그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마크다운 표 태그가 들어가다 만 거야. 그러니까 마크다운으로 바꾸더라도 이런 건 제거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마크다운으로 변환을 할지 아니면 이런 걸 다 적용을 해서 내가 그 텍스트로 바꿀지. 네, 그거는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될 문제고요. 여기선 텍스트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return 텍스트. 자, 그럼 기사 하나를 이제 온전히 가져오게끔 했어요. 자, 그럼 기사가 7천 몇 개니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사 목록수 프로그레스 걸고 비동기 걸었어요. 그래서 아티클 바디아 세션 URL을 적용하고요. v.content로 리턴 값 받고요. 할 때마다 프로그레스 업데이트해서 비동기 처리로 기사 본문을 취해 올게요. 한참 걸리겠네. 자, 10페이지 돌려서 7,000건이니까 100페이지 정도 돌리면 7만 건 정도 되겠네요. 자, 한 번에 안 끝나네. 딕 에이리어가 없나 봐요. 딕 에이리어라고 추출한 내용이 없나 봐. 그러니까 어떤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사가 지금
샵 dig area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if not content가 없으면 print 컨텐츠 수집 실패 해놓고 URL을 찍은 다음에 continue. 리턴 해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컨텐츠는 컨텐츠의 0번째를 다시 넣어라.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 하나 넣어줘야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리턴을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은 여기서 처리할 때도 바로 다짜고짜 넣는 게 아니라 리절트는 fu.result라고 해놓고 만약에 리절트가 있다면 여기다 리절트를 담아라 라고 하나 보완을 해줘야겠네요. 아니 그냥 담아도 되긴 하겠다. 기사가 없을 뿐이죠. 저장할 때 걸러내도 되겠네. 자,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컨텐츠 수집 실패라고 메시지가 나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위의 함수를 실행을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그게 지금 가물가물하네요. 실행을 안 해놨구나. 자, 지금 이런 페이지들은 컨텐츠 수집이 안 되고 있어요. 자, 봤더니 기사 목록 안에 기사 목록이 또 들어있는 애들이 있네. 자, 이런 애들의 특징을 봤더니요. MID라는 값이 OMB로 돼 있네요, 다. 자, 얘네들의 내용을 보니까 정정보도만 따로 모아놓은 페이지인가 봐요. 가끔 이제 정정보도를 링크로 이제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걸러내야겠죠, 당연히. 자, 그 밖에 나머지 항목들을 쭉 수집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걸 처음부터 알았다라고 하면은 주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뒤에 OMB로 끝나는 주소는 아예 수집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위에서 걸러내고 수집하나 아니면 여기서 미리 처리하나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여기 URL 수집할 때 if URL 마이너스 세 번째부터 끝까지
OMB라면 컨티뉴. MID 콜 OMB 이렇게 패턴이 되어 있네요. 정정기사 리스트 페이지로의 링크는 제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애당초 처음부터 URL을 여기서 걸러낼 수도 있겠죠. 중단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그래도 개수가 뭐 많이 빠지질 않네. 다음 테스트 했고 이제 기사 본문 수집하고 있어요. 수집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2, 3, 4, 5, 6, 7 MID 곧 OMB 못 걸러내지? 아, 이게 여기 들어갈 게 아니구나. 우리 잘못 넣네. 수집해온 주소에서 가져와야 되네요. 기사 본문, 기사 목록, get 아티클 리스트 여기서 해야 되네. 그래서 아티클의 URL이 수집된 주소를 가지고 이게 있는지 찾아야지 리스트 페이지 주소 패턴 맞는 걸로 하면 안 되니까요. 수집된 URL이 정정기사 리스트 페이지로의 링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 중단하고 다시 모두 실행. 일로 갑시다. 여기. 자, 처음에 7030개 정도 됐었는데, 뭐야? 왜 하나도 안 들어와?
여기서는 문제가 없는데. 아, 여기를 제가 아까 이렇게 고쳤네. 소리. 제외 URL들은 출력을 하게 해놨고요. 한 200여 개 정도가 빠지네요. 함수로 기사 본문 가져왔고, 이제 6,829건의 기사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요 코드를 보면은 약 7,000개가 조금 안 되는 기사긴 한데, 이 기사의 본문 내용을 전부 다 빈 리스트에 다 모아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반복 돌면서 파일에다 쓰고 있잖아요. 그게 제가 예제 난이도를 좀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이 된 건데, 그럼 나중에 한 기사 10만 건을 수집한다라고 하면은 10만 건의 기사를 컴퓨터 메모리에 계속 들고 있게 돼요.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처리가 아니야. 하나 수집하고 파일 저장하고 하나 수집하고 파일 저장하고 그런 식이 돼야 그게 가장 이상적인 코드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위드문 안에 위드문이 또 들어가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코드가 좀 어려워질까봐 이렇게 짰는데, 지금 여기서는 파일 입출력을 위한 위드문이 여기 같이 들어가 주는 게 맞다고요, 사실은. 말 나온 김에 고칩시다. 기사 본문 수집. 하나의 기사를 수집하는 즉시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약 10만 건의 기사를 본문을 수집하여 빈 리스트에 저장할 경우 컴퓨터 메모리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한 건씩 파일로 기록하고 별도의 메모리 공간에는 저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인 처리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제 했었던 코드 중에 폴더 만드는 거 얘를 하나 가져올게요. 뉴스 기사 수집. 자, 뉴스 기사 수집이라고 이제 DIR을 만들고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럼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 폴더 안에 이제 기사를 수집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V에 대한 타이틀, 이게 뉴스 기사잖아요. with
오픈 하면서 파일 이름을 넣어줘야 되죠. fname은 %s 걸고 %s.txt 이렇게 갈게요. 여기다 뭘 걸어줄 거냐면은 v의 카테고리 그리고 v의 타이틀 이걸 걸어줄 거예요. 카테고리, 타이틀, URL 이렇게 세 개가 v 안에 있죠. 쓰기 모드, 인코딩은 UTF-8 이라고 한 다음에 일단 수집해오고 f.write에다가 v의 리절트를 넣어준다. 이것도 기사 본문을 가끔 못 가져오는 애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리절트는 받아온 다음에 내용 받아온 다음에 만약에 리절트가 있을 때만 파일을 만들고 기록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리절트를 걸어라.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거 한참 둘 다 에러 날 거예요.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 봅시다. too many values to unpack. v? v 안에 이거 3개 없나? v, 카테고리, 타이틀, 컨텐트. URL하고 컨텐트. 개수가 안 맞았네요. 다시. 아티클 바디에 제가 리턴을 안 했나요? 리턴 했는데 invalid URL, no schema supported. 저장하는 거 하겠다고 코드를 뜯어 고쳤는데 뭔가 좀 틀어졌나 보다. 프린트 카테고리, 프린트 타이틀, 프린트 URL, 콘텐츠는 앞서도 될 것 같고 브레이크. 여러분 진짜 미안해요. 이거 파이썬이지 자바스크립트랑 헷갈렸다. 구조 분해가 딕셔너리에는 안 되는데 지금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하고 헷갈렸어요.
자, 하나만 반복되면서 이거 잘 나오나 볼게요. 자, 잘 뽑았고요. 반복되면서 V의 URL, 그 다음에 V의 카테고리, V의 타이틀. 자, 하나만 돌려볼게요. 자, 별 에러 없이 끝났어요. 근데 저기 출력하는 게 지금 너무 기니까 저 출력하는 것만 좀 뺍시다. 어디서 프린트 하는 거야? 아, 얘 때문에 그렇구나. 자, 뭐 하나 도는지 이제 별 문제 없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폴더 안에 파일이 여기 저장됐네요. 폴더 안에 넣고 싶었는데 안 들어갔어요. 왠지 봤더니 여기 파일 이름 앞에 제가 폴더 경로로 넣어줬어야 됐죠. %s 슬래시. 여기 아까 만들었었던 dir 네임을 걸어줬어야 됐죠. 프린트 f 네임. 뉴스 기사 수집 폴더 안에 이런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적은 거예요. 자, 이제 브레이크를 풀고 폴더 안에 생긴 거 확인했고요. 브레이크를 풀고 싹 돌려볼게요. 그럼 이제 분명히 에러가 날 거예요. 이 에러를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여태까지 이러고 있었는데 자, 에러가 났죠? 얘가 에러 난 위치를 보면은요, 파일 이름에 지금 물음표가 들어가 있어요. 파일 이름에 포함될 수 없는 특수 문자는 역슬래시, 슬래시, 콜론, 별표, 물음표, 그 다음에 괄호, 그리고 타이프라인이에요. 응? 아, 맞다. 다운표도 있지, 참. 자, 한번 해볼까? 다운표 안 되네. 그리고 다운표. 그리고 콧 다운표. 근데 키보드에서 입력할 수 있는 선에서 끝나면 이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둥근 따옴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쓰는 따옴표. 파워포인트에서 안 나오네. 워드. 자, 이게 우리가 쓰는 따옴표. 그 다음에 둥근 따옴표는 제목에 이게 둥근 따옴표. 파일 이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전에 해봤는데 안 들어가던데? 특수 문자니까 되려나? 되네요. 그럼 얘는 놔둡시다. 자, 얘네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v.title 이걸로 지금 파일 이름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서 요 글자들을 제거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리플레이스예요. 여기서 요거 찾아서 공백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리플레이스를 계속 연달아 써서 이거를 다 하나씩 다 넣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유추해냈다 그러면은 120점. 리플레이스를 연달아서 써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생각해냈다 그러면은 굉장히 뿌듯해져야 돼요. 일단 진도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책을 찾아오신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아닌 이상 뭐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정규 표현식이라는 게 있어요. 정규 표현식은 간단히 말하면 문자열의 패턴을 표현하는 수식이에요. 형식 언어라고 보이는데요. 문자열의 검색이나 치환을 위해서 써요. 문자열의 패턴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꺽쇠 대가로 0에서 9 하고서 뒤에가 달러였나? GI였나?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모든 글자가 0에서 9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숫자만 허가하겠다는 거지. A에서 Z 사이, 대문자 A에서 Z 사이 이렇게 하면 영어만 허용하겠다는 거고요. 그 밖에 기역에서 히읗까지, 가에서 히까지 라고 하면 이거 한글만 허용하겠다는 뜻이죠. 여기에 만약에 A, B, C라고 하면 A, B, C 세 글자를 제외하고는 다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특수문자들을 써야 되죠. 역슬래시, 슬래시, 콜론, 별표, 물음표, 괄호,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쌍따옴표, 콧따옴표. 딱 요거랑 일치하는 애들에 대해서 파이썬은 내장 패키지 리라는 이름의 패키지로요. 정규 표현식 관련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import 리라고 명시를 하면 이 리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서브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서브가 정규 표현식 패턴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import 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Q는 미점 서브.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정규 표현식.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변경할 내용. 세 번째 파라미터로는 원본 문자열. 이렇게 처리하면은 원본 문자열에서 정규 표현식에 매칭되는 거를 변경할 내용으로 치환해요. 이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정규 표현식을 직접적으로 이제 구사할 줄 안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시간 낭비고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수도 없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정리는 없네. 그 정규 표현식들 패턴을 몇 가지를 이제 평소에 서칭해갖고 따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관하고 있는 거는 주로 한글만 입력됐는지 검사, 영어만 검사, 그 다음에 한글과 영어, 그 다음에 영문과 영어, 그리고 핸드폰 번호 형식, 그 다음에 이메일 형식. 대체로 웹사이트 회원 가입할 때 형식 검사하는 것들 있죠? 그때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 쓰는 정규 표현식들은 검색해서 그냥 따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사용 예시가 이렇게 되는 거죠. 타이틀이라는 변수에서 요 패턴에 맞는 애들을 찾아서 빈 문자열로 바꿔버려라 해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 쌍따옴표랑 호따옴표 넣게 되면은 문자열이 여기서 잘리거든. 여기 역슬래시 쌍따옴표가 될지를 모르겠네요. 한번 넣어보죠. 이 코드는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도 경고 뜨네요. 역슬래시를
순수한 역슬래시를 넣으려면 역슬래시를 2개 넣어야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됐네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쌍따옴표 문제가 또 해결돼야죠. 순수하게 쌍따옴표 넣으려면 역슬래시 쌍따옴표로 넣어야 되니까 바뀌죠. 그리고 콧따옴표도 역슬래시 콧따옴표 넣어야 되죠. 잘 바뀌네요. 그러니까 지금 파일 이름에 이 코드를 한 번씩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특수문자가 생겨요. 특수문자가 제거돼요. 요 요 패턴에 걸리는 글자를 찾아서 빈 문자열로 바꾸라는 건데, 첫 번째 거는 역슬래시 넣어야 되니까 역슬래시 2개를 넣은 거고요. 슬래시, 콜론, 별표, 물음표, 괄호,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쌍따옴표를 찾으려고 역슬래시 쌍따옴표 넣고요. 왜냐면 역슬래시 n, 역슬래시 t 이런 이스케이프 문자 때문에 원래 문자라는 쌍따옴표 못 들어가잖아요. 콧따옴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걸로 파일 이름을 한번 걸러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 코드에 적용하면은 요 타이틀 저장하는 거 여기서 V에 타이틀로 걸어줘야겠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타이틀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최종 실행. 기사 7,000개니까 오래 걸리겠죠? 자, 이건 여기서 중단할게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 중단됐다고 이렇게 에러가 뜨일 텐데 중단을 했어요. 그래도 그 사이에 꽤 많이 저장이 됐죠? 자, 요 코드는 올라갔습니다. 요거 올라갔으니까 요거 실습 삼아서 오전 실습은 요거 하나만 할게요. 요걸로 이제 요 코드 참고하셔서 여러분 혹시 그 연습 과제 완성 못하신 분들은 각자 본인들 거 조금 더 보완하실 수 있게끔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리퀘스트를 사용해서 쓰는 크롤링은 이제 요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크롤링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우는 셀리니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갈 겁니다. 5부터요. 그거 되게 신기해요. 재밌어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그거 되게 많이 썼거든요. 며칠 전에도 썼고. 개인적으로 되게 자주 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쓰려고 만드는 소스 코드들이 덜어 있어요. 알아두면은 진짜 많이 도움됩니다. 자, 요거 실습 완성하시고요. 완성 다 되시면은 이제 적당한 시간에 식사 다녀오시면 돼요. 녹화 여기서 끌게요. 자, 다시요. 소스 보기 했을 때 나오는 원본을 리퀘스트가 가져오는 건데, 실제로 여기서 기사 제목으로 서칭을 해보면 위쪽에 있는 거는 코드가 여기서 검색이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기사 텍스트로 검색해보면 네, 검색이 안 된다고 했죠. 개발자 도구에 나오는 거는 원본이 아니에요. 소스북에 있을 때 나오는 게 원본이기 때문에 리퀘스트 객체는 오직 여기밖에 못 가져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개수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 이것저것 다 제거하면은 한 페이지에 수집되는 개수가 대략적으로 한 20개의 안팎 정도 할 거라고요. 그래서 20개 정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당 10페이지였죠. 그럼 200개에다가 20개에서 한 25개? 25개, 한 250개 칩시다. 거기에다가 카테고리가 5개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대여섯 개 정도 했으니까 곱하기 5 정도라고 하면은 대략 뭐 1000에서 한 1200? 맥시멈으로 잡아도 대충 한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7000개는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제목을 싹 다 정렬해 갖고 다시 봤더니 중복되는 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URL 자체가.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게 엄청 많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어디 갔어? 여기에 중복 제거 코드를 넣어야 돼요. 어디냐면은 여기 밑에 있죠. 그 기사 URL 추출한 거 있죠. 이 밑에 이 추출된 결과를 가지고 중복 제거를 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파이썬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그 내장 함수로는 중복 제거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자, 전체적으로 리스트죠. 10, 20, 30, 10, 30, 30. 뭐 이런 리스트가 있을 때 이런 식의 리스트가 있을 때 이거를 파이썬이 제공하는 내장 함수로 중복 제거하라고 하면 수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형태는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딕셔너리죠. 자, 키의 다운표는 생략할게요. A는 10, B는 20, C는 30. A는 10, B는 0, C는 30. A는 100, B는 20, C는 30 이라고 하면 이 URL이 30이고 B가 타이틀이고 A가 카테고리라고 치자고요. 이렇게 생긴 리스트를 파이썬 내장 함수로 중복 제거하면은 이 원소 하나가 완벽하게 일치해야 중복 제거돼요. 그러니까 복합 자료형은 내장 함수로 커버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URL이 중복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같은 카테고리의 기사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다는 소리가 되니까 이거는 반복을 돌면서 마지막에 있는 이 URL에 대해서만 중복되는 거를 찾으려고 했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반복으로 돌면서 중복되는 걸 찾아야 되는 루틴이 또 걸리고요. 자, 또 하나. 그러면은 반복을 돌면은 0번째 거랑 나머지 거 찾다가 얘가 중복되네? 그럼 얘를 지우려고 했거든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리스트의 원소를 지우려면 del 함수한테 주면 됩니다. 얘가 y라는 리스트의 0번째 걸 지워라 라고 하면 얘를 지워요. 반복은 이렇게 가죠. 보통. 그래서 얘를 지우면 그 다음에는 반복 순서대로 얘를 처리해야 되죠. 근데 del 함수로 여기를 지우는 순간 앞에 애들이 하나씩 앞으로 당겨요.
그럼 20은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할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리스트 원소 지울 때는 리스트 탐색을 뒤에서부터 해야 돼요. 원래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반복을 거꾸로 돌려야 돼요. 이러한 처리 결과를 적용을 했더니 아티클스, 수집된 주소의 전체 개수를 일단 Q라고 했고요. 인덱스 번호로 반복 돌립니다. 개수 빼기 1이니까 마지막 인덱스죠. 마지막 인덱스부터 마이너스 1 전까지 일씩 감소하면서 돕니다. 이렇게 탐색하면 거꾸로 돌겠죠? 자, 리스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일단 마지막 거가 이제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랑 중복되는 걸 찾으려면 나머지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i번째면. 그래서 두 번째 반복은 i 빼기 1부터 돌아요. 그 전에 거부터 끝까지 요만큼을 탐색해야 되잖아. 이거 정렬 알고리즘 응용이에요. 그래서 i번째 URL과 j번째 URL이 같다면 i번째를 지웠어요. 그리고 얘가 여기 있는 어딘가에서 중복이 됐기 때문에 얘를 지웠어. 그럼 더 이상 나머지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찾을 필요 없잖아요. 이미 중복됐다고 체크했으니까. 그래서 브레이크로 얘는 중단. 이렇게 해서 제거했더니 6863개에서 996개로 줄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본문 가져오기 전에 이 코드를 한번 넣으시면 돼요. 이거 지금 보고 필기하세요. 왜냐면 제가 이거 오전에 했던 거 실수 다 끝내셨죠? 기세에 올라가 있는 거 실수 다 끝내셨죠? 그럼 이제 지금 기세에 올라가 있는 거는 더 이상 참고하지 마세요. 이거 알아내느라고 여기 코드 제가 다 뒤집어 엎어서 지금 다 틀어졌어요. 앞에 코드는 더 이상 기세에서 참고하지 마세요. 어차피 4단원까지 이제 끝났어. 자, 요거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